네, 기업 사회공헌 활동가 CSV 여름학기 11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 평가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기업 사회공헌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0개의 사례를 봤습니다. 61번째, 61번째 사례입니다. 철길을 타고 찾아가는 소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현대 로템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대 로템은 2015년부터 철길을 타고 찾아가는 소의 이웃이라는 그 제목으로 어, 그 철길이라는 것을 나눔의 키워드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임직원 봉사활동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그 기업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철도 차량이 운행되는 노선 주변에 소의 이웃을 돕는 활동으로요.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하거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또 영유아 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철도 차량이 운행되는 노선 인근에 그 소의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한 것이죠. 보통 이제 그 철도 주변에는 주거 환경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소음이라든가 뭐 복잡하다던가 사람들이 밀집하다던가 이런 그 환경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그 주거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철도 차량이 운행되는 그 인근 주변들의 그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생활이 어려운 소의 이웃들이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곳에 이제 피해서 이제 거주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소의 이웃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나 어떤 삶의 터전들이 많이 이제 그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들의 생활 수준을 좀 향상시키고 복지 증진을 위해야 되겠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에서부터 이 사업이 출발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 그 철도 차량이 머무는 역사 주변의 쪽방촌 어르신 그리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소외 이웃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임직원 봉사활동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요. 2015년 11월부터 지하철 1호선의 서울역 일대 쪽방촌 580여 가구의 그 독거 어르신을 위해서 이제 이불을 전달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2호선 홍대역 인근에 영유아 그 보호시설을 설치하고요. 3호선 경복궁역 근처에 시각장애인 문화관광 해설사를 지원하는 등의 어떤 다양한 사업으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임팩트 및 성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하철 1호선 그 서울역 일대 쪽방촌에 580여 가구 독거노인한테 이불을 제공을 했고요. 또 같은 해 12월에 홍대 입구역에 동방영아 일시보호소를 찾아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매트와 호흡기, 치료기 등을 지원을 했고요. 또 그 다음해인 2016년 4월에는 동방영아 일시보호소를 찾아서 입양 대기 중인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앨범을 만들어서 증정하고 돌잔치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비롯한 문화재 현장이 많은 지하철 3호선 이제 그 경복궁역에 시청각 장애인 그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그 해설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를 해서 시청각 장애인 33명이 이 교육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6월부터는 국가 유공자의 이동 편의 장비 지원 사업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가지고 동작역에서 그 호국 보훈의 의미를 새겨서 형편이 어려운 참전 용사들한테 그 전동 스쿠터라든가 전동 휠체어를 구입하는 어떤 지원금을 전달하는 그런 식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2번째 사례는 케어 드라이브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의 기업사회공헌 활동도 물론이지만 이제 그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의 그런 어떤 그 변화나 발전을 위해서도 그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 글로벌 사회 현안을 반영한 그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우리 그 수업 초기에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눴었죠. 이 목표의 방향에 맞춰서 교육, 지역사회 개발, 의료, 환경 등의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 케어 드라이버는 기본 의료시설조차 부족한 글로벌 빈민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SDGs의 세 번째 목표인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한다. 라는 것에 이제 그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의 삼성전자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노스쿨을 양성을 하고요. 그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을 짓기 어려운 지역에는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센터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이동 의료 진료를 실시한다든가 해서 지역 주민한테 이제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헬스케어 센터가 구축한 이 차량은 간단한 검사, 눈이라든가 치아라든가 혈액 그런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요. 외상 처치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태양광 패널을 장착해서 자체 전기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오지에서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이제 각 나라마다의 그 현지 파트너 기관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임팩트 및 성과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어린이 의료재단이 운영 중인 모바일 헬스버스를 40대 지원해 가지고요.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또 노숙자를 포함해서 2만여 명이 그 의료 혜택을 그 받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삼성 케어 드라이버는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그 5개 지역에 그 7개 소노스쿨을 설립을 했고요. 또 초음파 장비와 교육 기자재를 설치해가지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태아, 심장 관련 의료 지식에 대한 이제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의료 교육을 통한 커리큘럼을 제작한다거나 현지 의료진을 양성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료진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사 이런 어떤 그렇게 그 차원이 높은 전문 인력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의료 처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인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까지는 그래서 베트남, 태국 등에 71개 학교하고 센터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등의 사업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63번째 사례는 택시 건강증진 건강충전소와 건강충전버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동차 회사라는 어떤 특징, 강점을 활용한 어떤 그런 그 사업이고요. 택시기사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율이, 그러니까 교통사고율이 증가한다. 라는 이슈가 이제 2017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택시 운전수들은 하루 평균 약 250km를 주행하는데, 휴식은 1시간여에 불과하는 어떤 그 고정된 자세로 근무를 하는 어려운 근무 환경이어서 요추 질환이라든가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택시기사의 건강 문제는 이제 교통사고로 직결되기도 하니까 이제 시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휴식 공간과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근무 환경으로 만성 피로는 물론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택시기사들에게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 내용은요, 택시 건강 증진 사업 프로젝트 핵심이 건강충전소와 건강충전 버스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이제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체력 측정을 한다거나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 시설을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고요. 또, 이 건강충전소와 건강충전 버스를 통해 가지고 안전한 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도권 내 5개 지역에 건강충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혈압 측정기, 체성분 분석기 등을 통해서 이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충전 버스는 45인승 버스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맞춤형 운동 처방 버스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안에서는 체질과 체질량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최신식 장비를 장착을 했고요. 근력이나 유연성 등을 위한 피트니스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택시 가 이제 LPG 충전을 하려고 자주 들르는 대규모의 충전소에 장암 LPG 충전소에 5곳에 이제 버스를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택시 밀집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순회를 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자동차하고 SK가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임팩트 및 성과를 보면요. 개인별로 건강 카드를 등록하고 주 1회 5곳의 충전소를 순회하는 운동 전문가로부터 이제 상세한 자신의 어떤 상황, 자신의 체력이나 체질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하고 지도를 받도록 했고요. 2016년 한 해 동안에 약 2,000명이 건강 충전소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약 900명한테 이제 개인별로 맞춤형 운동을 이제 설계를 해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64번째 사례는 티움버스입니다. 한국 타이어가 이제 진행을 하는 기업사회공헌 활동인데요. 한국 타이어는 이제 자동차 타이어를 제작하는 회사죠.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이나에서 이제 외부에 나들이를 간다거나 할 때 이제 외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교통비, 식비, 체험비 등의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고 또 취약계층들이 문화체험 기회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제 사업의 배경을 살펴보면 전국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제 외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버스를 대여하면은 약 100만 원 정도 이제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교통비 외에도 식비, 체험비, 또 여행자 보험 등의 부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에서 사회복지기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문화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티움버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운행이 되는데요. 이제 매월 이제 공모를 통해서 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1회 지원하는 일반 버스 1회를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45인승 버스 한 대의 버스 운행비를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약 350대의 버스를 지원을 했고요. 두 번째의 사업 유형으로는 버스를 활용해서 연중 동일한 테마로 문화, 역사, 전통, 생태, 교육 등의 체험을 계획하는 이제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연 4회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테마 지원입니다. 그래서 20개 기관에
연간 4회 총 80대의 버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으로는 정부나 지자체, NGO 등하고 이제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2016년에는 산림청하고 했고요. 산림청하고는 티움버스와 함께하는 나눔의 숲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 2014년도에는 서울시하고 해서 재난 긴급 티움버스 지원을 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파트너십은 지역에 있는 각 그 관광버스나 그런 그 대여 버스 그 업체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임팩트 및 성과로는 전국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의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 부분을 이제 개선하는 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전국 사회복지기관의 문화, 역사, 생태체험 등 이런 체험의 기회를 확장했다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다. 65번째 사례는 푸드뱅크입니다. CJ 제일제당이 하는 것인데 식품회사이니까 그런 식품복지를 좀 실천을 해보겠다라는 차원으로 20여 년 동안 꾸준히 해온 사업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은 CJ 제일제당이 이제 그 IMF 1997년이죠. 국가 부도 상태인 IMF를 겪으면서 밥 한 끼를 제공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제 기획을 했고요. CJ 제일제당은 이제 대한민국 1등 그 식품 기업이다라는 어떤 책임으로 사회 가치를 창출하겠다. 또 그리고 식품 나눔이라는 거를 사회적 관심의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식품 등을 기부받아서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그런 그 푸드뱅크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98년부터 20년째 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식은 가능하지만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위한 희망 나눔 선물 세트를 제작해서 임직원들하고 이제 기부를 활동하는 방식으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유통기한하고 매장에서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판매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어떤 그런 제품. 근데 그렇지만 이제 취식, 먹는 거는 가능한 그런 제품을 기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품 기부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위생과 불량품, 그러니까 그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품을 기부는 하지만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그러니까 여기서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먹지 못하는 제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해서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어떤 식품들을 기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희망 나눔 선물 세트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4인 가족이 3개월간 사용 가능한 분량의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연간 평균 2만 개가량을 이제 푸드뱅크에 기부를 하고 있고요. 이 선물 세트에는 고추장, 된장,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의 이제 좀 유통기간이나 그 사용기간이 장기간인 그런 생필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품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진신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SNS 참여만큼 기부량을 늘리고 이제 그 참여자들이 희망 나눔 선물 세트를 조립할 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파트너십은 이제 푸드뱅크하고 하고 있고요. 사업의 성과는 이제 20여 년 동안 꾸준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식품 나눔 활동에 대한 어떤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푸드뱅크하고 계속 MOU를 맺고 이제 전국에 11개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각의 임직원들이 이제 봉사활동으로 참여를 하기도 해가지고, 그 식품 나눔 활동과 임직원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그런 그 기업 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